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5분여 남겨두고 있는 상황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어떤 지수가 변동성을 나타낼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양쪽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65% 플러스권입니다. 2512.11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 대비로 봤을 때 오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제한됩니다. 잠잠해 보이죠. 아래쪽으로 잠시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0.25% 정도 밀려 내려가기도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코스피는 오늘 상승권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던 모습이고요. 한때는 한 1% 가깝게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수의 움직임이 0.6% 정도 플러스권으로 집계되면서 2513 부근에서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월봉이 오늘 완성이 되는데요. 월봉상으로도 소폭의 플러스권으로 거래 마칠 것 같네요.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약 1%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왔다 갔다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 가깝게 밀립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0.94% 마이너스권 842.20포인트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하루 만에 재차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어제 20포인트나 바짝 끌어올려서 오늘장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장중에 왔다 갔다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860선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그리고 오후 들어서면서 저점을 낮추고 840선 정도를 바닥으로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저점 부근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월봉상으로도 큰 변동성을 나타냈었는데 이달 들어서 900선 넘어서기도 했고요. 지금은 840선대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간 기준으로도 0.5% 정도 소폭 밀려나면서 5달 만에, 4달이네요. 4달 만에 음봉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출렁거림이 좀 나왔었죠. 이런 가운데 반도체 강세 움직임은 장중 내내 견고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코스닥 대비로 코스피는 다소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데 일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7% 정도의 오름세고요. SK하이닉스 0.8% 정도 상승권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오르기는 하는데 강한 탄력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베타가 좀 낮은 안정적인 종목군들 KB금융이라든지 삼성물산 이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오늘장 오히려 플러스권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 눈길을 끄네요. 그리고 LG도 그렇고 지주사 종목 무거웠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나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서는 BGF 리테일 편의점주죠. 이 종목이 5% 정도 오르면서 가장 강한 탄력으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주들 전반으로도 괜찮은데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5%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는 눈에 띄는 상승 탄력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 좋은 쪽으로 방산주들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주 모멘텀 소실되면서 약세 흐름 보여주는데 LIG넥스원이 10%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7%대, 하나솔루션이 6%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방산주들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서는 단연 눈에 띄는 종목이 에코프로 BM. 과연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좀 잡아갈까? 거기에 일조라는 종목이기도 하죠. 에코프로는 오늘도 거래대금은 일단은 1위를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2조 거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조고요. 에코프로는 이제 거뜬하게 삼성전자 거래대금의 2배를 기록합니다. 2조 1,000억 원 정도 현재 거래대금 기록되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2% 정도 오름세로 72만 8천 원에 거래 마칠 예정인데 다만 아쉬운 점은 장중에 11%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80만 원 선 근방까지 갔다는 것 가만히 봤을 때 오늘 다소 좀 아쉬운 마감이 보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그 밖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소 좀 꺾여 있습니다. LNF나 이쪽 뚜렷하게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오르는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게임주 장 초반부터 강세 움직임 나타내줬었고요. 그리고 콘텐츠 관련해서 위즈익 스튜디오라든지 엔터 이런 종목군 콘텐츠 쪽에 강세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위메이드가 1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 고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이 오랜만에 부각되는데 나이트크로우 출시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좀 뜨겁다라는 부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늘장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심을 이렇게 4월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장 마무리하면서 4월장 결에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괜찮았는데 오늘은 다소 또 들고 계신 종목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많이 좀 달랐는데요.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보시죠.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새로운 BOJ, 일본은행 총재의 이 데뷔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차기 총재인 우에다 가지오 이 BOJ 총재가 관련해서 회의가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YCC 그대로 좀 유지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엔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신임 총재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엔달러 환율이 큰 폭의 오름세를 좀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또 일본 증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니케이 220 부지수 종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1.4%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일본 증시 일단은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줘서 여기에 함께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상승 분위기 뚜렷합니다. 장 초반에는 그렇게 강한 탄력까지는 아니었는데 계속 고점을 높여가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3,300선 회복이 됐고요.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1% 가깝게 오르면서 3,317.4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 0.83% 정도 상승권 내 흐름입니다. 참고로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는 다음 주 번갈아 가면서 연휴입니다. 청명절 연휴 그리고 노동절 연휴 이렇게 좀 있는데요. 연휴를 앞두고서 오늘장에 이렇게 강하게 좀 환호를 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네요. 다음은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340원 선은 일단은 좀 강한 저항권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권이기는 한데 1340원을 쉽게 넘어서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종가 보시면은 30전 아주 약간 밀렸습니다. 1337원 70전에 거래 마치면서 막판에 살짝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이제 좀 제대로 올라주나 싶었는데 강하게 에너지를 분출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다소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된 우리 시장인데요. 자, 그러면 금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이틀째 일단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못했고요. 전장 대비 0.23% 올렸죠. 포인트로 5.72포인트가 올라섰습니다. 그래도 의미를 조금 들 수 있는 건 2,500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2,501.5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분봉통에서도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사실 장 초반만 해도 2,517포인트까지 쭉 올라서면서 이제 좀 제대로 올라가나 싶었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11시 구간 부근부터는 쭉 밀려 내려갔죠. 자, 그리고 결국 2,500선 조금 못 미치는 정도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종가상으로 2,500선 간신히 넘어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오늘 외국인은 매수가 더 많았지만 기관의 매도가 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개인이 1,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였고요. 외국인 여기는 3,000억 원 이상 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에서 좀 많이 팔았죠. 3,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보시면 증권 업종이었습니다. 일단 최근 SG증권발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다올투자증권이 급락세를 보였다가 오늘 크게 좀 반등이 나왔죠. 자, 그렇게 되면서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나왔고 사실 증권뿐만이 아닙니다. 보험이라든지 은행 이렇게 금융주들 관련된 업종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업종이 1.88% 올랐고요. 보험이 1.6%, 그 뒤로 금융업종 1.06% 상승하면서 등락률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도 보셔야 될 게 모처럼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죠. 자, 그래서 서비스 업종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쪽 1.72%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 섬유 의복 업종 1.5%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요새 이 컨디션 좋았던 운송장비 쪽에서 오늘은 좀 주춤거렸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1.7% 밀렸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철강 금속 업종이 더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네요. 자, 철강 금속 업종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포스코홀딩스 대표 종목까지도 흔들렸고 거기다가 KG스틸 같은 종목도 오늘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철강 금속 업종이 많이 휘청거리면서 장 막판 들어서도 등락률 최상단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2.16% 철강 금속이 밀렸고요. 운송장비는 1.7% 내려갔습니다. 이 밖에 기계가 1.46% 하락, 의료정밀과 비금속 광물 업종이 1% 안팎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좀 보실 텐데요.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4일 연속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 더 붙었습니다. 1.39% 오름세로 거래 마쳤죠. 65,500원 오늘장 종가고요. SK하이닉스는 0.79% 이쪽도 일단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89,500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히 돋보였던 건 정말 오랜만에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주들의 동반 강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 빅테크 3사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이렇게 3사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네이버부터 보시면요. 2.18% 강세로 192,3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오늘 좋았습니다. 이쪽에 상승 탄력은 더 붙었죠. 4% 넘게 뚜렷하게 강세였습니다. 58,1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2차전지와 자동차, 제약바이오 종목들 할 것 없이 사실 시총상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2%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급등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이 눈에 띄는 종목군을 찾기 좀 어려웠던 오늘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모처럼 건설주들의 흐름이 좋았던 하루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실적, 거기다가 또 신규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왔기 때문이죠. 일단 먼저 자이SND와 DLENC 위에 있는 이 두 종목 보시면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에 실적 호조 소식 전해졌고요. 거기다가 신규 수주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이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자이SND의 경우에는 7% 넘게 급등하는 흐름이었죠. 7.34% 오르면서 6,73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DLENC도 4% 가까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35,200원까지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밖에 태영건설이 4%대 강세, 동부건설도 2.48% 올렸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도 1.41%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건자재 쪽에서는 이 LX 하우시스 같은 종목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도 역시 실적에 기반한 주가 급등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132%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X 하우시스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14% 올라섰고요. 4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아쉬웠던 쪽을 좀 볼 텐데 먼저 방산주들 보겠습니다. 최근 강했던 방산주들에서 오늘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아주 좀 강했습니다. 특히 어제장 실적 호조 기반으로 강했던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눈에 띄게 오늘 더 빠졌습니다. 자, 여기는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오늘 당장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가 급락세가 연출됐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LIG 넥스원이 10%가 넘게 급락이었습니다. 78,3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음봉 꽉 채웠죠. 장중 저점을 계속 낮춰가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48% 크게 빠지면서 102,7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퍼스텍 4.77% 하락, 한국항공우주도 3% 넘게 하락으로 54,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어제장에서도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죠. 요 며칠 사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의 낯빛이 좀 많이 어두워졌죠. 최근 미국 태양광 기업의 주가 급락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 내려도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급락이 나왔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도 무려 8%가 넘게 내려가면서 단기간에 좀 두 자릿수대 아주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가 42,150원까지 나타났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덩달아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오늘장에서도 6%대 급락입니다. 하나솔루션 47,950원까지 내려갔고요. 이 밖에 SDN과 S에너지 이런 관련된 태양광 관련 종목들 모두 다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좀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 여기 조금 더 아쉬움을 남겼죠. 전장 대비 0.87% 내렸습니다. 포인트로 7.38포인트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 종가는 842.8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좀 보시죠. 요즘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장중 움직임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움직였는데 장 초반에는 잘 버텨주나 싶다가 11시 구간을 지나게 되면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 뒤에는 840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그대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 둘 다 좀 팔았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확실히 좀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3,6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 기관 쪽에서는 294억 원 정도 조금 더 매도가 많았죠. 이런 가운데 개인은 다시 또 사들였습니다. 3,900억 원 이상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일단 2차전지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엇갈리는 흐름이었죠. 먼저 에코프로는요, 600억 원 규모의 CB 전환수치를 취득하고 소각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강세가 나왔는데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장 에코프로 이렇게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런데 반면에 LNF 쪽에서는 큰 폭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가 2.96% 오르면서 73만 원에 정확히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LNF는 반대로 주가 뚜렷이 내렸죠. 4% 가까이 빠졌습니다. 26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에코프로 BM은 큰 변화는 없었고 0.93%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최근 강하게 올라왔던 이 포스코 그룹의 DX 오늘은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시총순위 아래로 좀 내려갔고요. 그 자리를 반도체죠. 리노공업이 다시 꿰차고 올라왔습니다. 자, 리노공업 보시면 0.68%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13만 3,600원 오늘장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약바이오를 보실 텐데요. 셀트리온 형제들 쪽에서는 오늘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0.86% 내렸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69% 내려가면서 81,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케어젠 정도가 뚜렷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케어젠은 2.6% 오름세로 21만 2,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는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엔터주들 강했습니다.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쪽에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죠. JYP 엔터는 2.5% 올리면서 9만 원 다시 위로 올라섰고요. SM 0.94% 상승입니다. 10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특징 좀 보겠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LG전자 쪽에서 호재 소식 한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배송물류 로봇 중심의 이 사업 전개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서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로봇 관련된 언급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지능형 로봇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기존에 실외 이동이 불가능했던 게 로봇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보도와 함께 공원 출입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런 소식들과 함께 AI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런 관련 종목들 쪽으로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주요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 초반부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 초반에 비해서는 기세가 좀 꺾이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거죠. 최소 윗꼬리 그리고
그리고 음봉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나마 T-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장 후반까지도 8%가량 강세 움직임 유지해주면서 15,0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다른 종목들은 다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레이모 로보틱스부터 유진 로봇, 휴림 로봇과 유일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음봉 기록하면서 하락 전환된 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셀바스 AI와 마음 AI 이 두 종목이 나란히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지만 여기도 다소 윗꼬리를 달긴 했다는 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물류 자동화 관련된 종목들이죠. 현대 모백스 쪽 7% 넘게 강세로 4,305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V1텍과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다음으로 게임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신작 MMORPG죠. 나이트크로우가 출시 당일 하루 만에 국내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또 자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죠. 여기에 온보딩할 게임 100종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런 호재성 이슈를 안고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눈에 띄는 강세를 보여줬죠. 위메이드가 15% 급등으로 거래 마쳤고요.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 이렇게 그룹주들 나란히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브 시스터즈 같은 종목도 쿠키런 킹덤이죠. 중국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 예약을 실시했다는 소식에 이런 기대감으로 오름세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급등까지는 아니고 4% 정도 오름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대표적인 게임 종목들 나란히 덩달아 강세 움직임 연출됐죠. 네오위즈가 5% 올랐고요. 코스피 종목들인데 NC소프트 3.8%대 강세, 크래프톤도 1.59%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